네, 오늘 내구지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죠.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불확실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한 3, 4일 정도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리세션 반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런 조정 국면에서도 하락폭이 컸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어느 정도 되돌림됐다. 이 정도 흐름이니까 그 정도 흐름에서 지금의 시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상호 관세가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자동차 25%의 관세 부과는 좀 충격이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부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관세 부과를 적용할 것인가를 막판까지 고민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많고,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에는 일단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주들은 시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일단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일정 부분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휙휙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큰 변동성을 더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찌됐든 지금은 그동안 진정되던 그런 관세 우려가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언제든지 또 완화되는 뉘앙스로 또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시장에 반응을 미쳤던 게 결국에는 AI 안보 이슈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 AI 투자가 과잉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사실 그런 흐름에서 AI 투자가 다시금 활황을 띠기 위해서는 전력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금리 인하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따라서 시장은 AI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런 기조가 있었고, 그런 흐름 가운데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반적인 제조업 현황을 볼 수 있는 내구지수주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MOM 변화 보시게 되면 0.9% 증가입니다. 2,893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됐죠. 여기서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컨센이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이를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계속 내구지수주 전체 헤드라인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3.3%로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소폭 둔화되는 모습, 크게 증가가 돼서 그 상태에서 더 늘어난 거니까 여전히 내구지수주 헤드라인 수치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내구지수주 자체가 사실 제조업 경기를 전체적으로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기 국방과 항공기 부분을 제외하고 뒷부분에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구지수주는 경기 순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 미국 소비 지출 중에 내구지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긴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수 소비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구지수주는 향후 생산활동이라든지 투자, 고용과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런 흐름에서 내구지수 흐름을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역시나 소비의 흐름은 상당히 후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런 모멘텀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최근 흐름, 헤드라인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높은 증가세 가운데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주가의 붕괴가 먼저 나타났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증시 붕괴 시점이 여기거든요. 006년 IT 버블 경기 침체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여기지만 주가는 20년 2월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내구재수주의 증가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쭉 설명을 드린 내구재수 헤드라인은 이 파란색 라인이고요. 보통 국방을 제외한 흐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다만 항공기 제외 흐름 보시게 되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본다고 한다면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항공기 제외의 흐름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평평하게 누운 모습이죠. 다만 내구재수주, 국방을 제외한 흐름은 증가하기도 하고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먼저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수주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0.8% 증가합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직전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둔화되는 흐름이고 변화율로 살펴보게 되면 2월달 2.44% 증가합니다. 직전달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모두 리세션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다만 2015년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그렇습니다만 2015년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있었던 연착륙 성공 사례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4년 6월 마이너스 11.7까지 떨어졌다가 이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고 현재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만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 빨간색 항공기 제외의 흐름 한번 보게 되면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수주의 모습이 22년 이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정체 횡보되는 그림보다는 약간 높은 완만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해볼 만한 게 08년 직전의 사례인데 이때는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거 확인이 되죠. 따라서 내구재 주문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00년 IT 버블 당시에도 증시 붕괴 이후에도 상승세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그 이후 1년 동안 횡보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내구재 수주라든지 매크로 데이터를 보고 급격한 시그널 데이터로 활용되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 장기적인 패턴과 유사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결국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정도 파악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은 2월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수의 변화율 보시게 되면 YY 1.99입니다. 최근 흐름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둔화 또는 감소되었다가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직전 달에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도 소폭 증가되는 그림입니다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MOM 0.65% 증가죠. 마찬가지로 20년부터 21년까지 뚜렷하게 감소를 했고 22년 이후부터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수주의 흐름 전반적으로는 정체되고 있다.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의 방향성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불황으로 빠질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구재수주 수요의 결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기의 방향성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로 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자본재수주 흐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 흐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항목으로 운송장비 수주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MOM 1.5% 증가, 직전 달 10%가량 증가한 부분에서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송장비 수주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운송장비 수주의 흐름이 증가돼서 여기서도 증가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큰 흐름 가운데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직접적으로 신규 수주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흐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토지를 빼고 건물이라든지 기계설비, 직접적인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입니다. MOM-0.3%입니다. 직전달 0.9에서 더 감소되는 모습이고 다만 동행지표 역할을 한 추라는 0.9% 증가의 모습이 나왔다. 한마디로 실제 급격하게 자본재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그런 투자의 모습이다.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증가율 변화를 보게 되면 YY 1.42입니다. 최근 흐름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감소를 했다가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죠. 직전 달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계속 횡보되는 모습이고 21년 4월 최고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 감소가 나타났고 정체 횡보되는 소폭의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지수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졌던 사례는 15년 사례를 빼고 모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MOM 흐름은 마이너스 0.27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전체적인 방향성이 계속 하락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체 횡보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업의 투자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실제 자본재 신규 주문, 기업의 투자입니다. 기업의 투자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자본재 신규 주문이 직전 달 대비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둔화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갖는 회복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세 확장에 대한 확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라든지 장비 구매를 미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기업들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내러티브에 몰입되어 전체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실제 경기와의 괴리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주가와 실물 경제와는 언제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 다만 시차를 갖고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을 중요하게 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자연스럽고 과거 역사상 늘 반복되어 왔던 뚜렷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이 다 같이 투자를 늘리겠죠. 그렇게 되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이 다 같이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고, 이런 과잉 투자는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재고 증가는 필요한 경기 하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기업 투자의 모습 보시게 되면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에서 정체 횡보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도 높은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재고 조정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변화율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 투자는 재고의 선행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투자가 먼저 증가하고 재고가 그 뒤를 뒤따르겠죠. 경기 하강기에는 투자가 먼저 줄고 재고가 그 뒤를 이어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를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때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 모두 전년 대비 변화율이 0%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지 위축 구간으로 떨어질지는 결국 기업 투자 방향성이 중요하다. 기업 투자의 방향성 보시게 되면 MOM-0.27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계속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아직 추세가 전환된 경기 확장 모멘텀으로 해석되기엔 무리가 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고의 모습도 여전히 조정 구간 안에 위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과잉 구간으로 재고가 늘어날지 아니면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지 이건 변화율이고 절대량으로 보게 되면 재고가 이 수준이라 그랬죠. 기업 투자도 높은 수준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지 아니면 더 재고가 줄어드는 흐름은 나타날지, 뭐 물론 그래프상으로는 위축되는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제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게 보는 이유가 단지 투자와 재고 사이클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조정 구간에 위치를 했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땠는지, 그 결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인지, 기업들의 심리,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 내부시 지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모두 맞춰야겠죠. 더불어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의 흐름을 모두 종합해서 매크로를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경기 침체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매크로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리세션 과정에서도 경기가 부러지기 직전까지는 증시의 멜트업, 과열이 늘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내러티브는 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흐름이 펀더멘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 변화율만 좀 확대해서 보더라도 YY
0.59%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죠. 계속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MOM도 마찬가지로 0.03% 증가인데 직전 달 데이터가 원래는 0.04였는데 마이너스 0.03으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재고의 움직임도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업들이 미래 수요 예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고를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결국 조정 구간을 지나서 침체 구간에 들어서는 그런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나왔던 원자재 구매 증가 모습은 결국 관세 부과에 앞선 사재기 움직임이다. 제가 당시 표면적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모습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한 3, 4개월 정도 지속되었죠. 이제는 이런 모습도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급망 압력 지수도 보시게 되면 0% 부근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07인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도 공급망 압력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내구지수주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 컨센보다 상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기업 투자라든지 재고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 헤드라인 수주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2월달 항공기 제외한 내구지수주의 흐름은 보시게 되면 정체되는 모습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변화를 보시면 0.65%로 직전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은 정체 횡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고요. 특별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그런 2월달 내구재 수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